(2026년 6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제 모자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쓰고 다닌 마가 모습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마뉴갑니다. 한수원에 있는 노조가 만든 모자인데 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 마뉴갑니다. 이 모자 왜 썼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Make 호남 Great Again, MHGA를 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쓴 겁니다. MHGA. 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뭐 대단한 삼성과 SK 팔을 비틀어서 대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언제 기업 프렌들리한 정권이었나요? 노랑봉투법이니 뭐니 만들어서 기업을 때려잡던 정치단체인데 갑자기 대한민국 넘버원 넘버2 재벌의 회장을 불러서 대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농담 하나 할게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주가 시총이 삼성전자를 잡았다 그랬었죠. 그래서 나온 농담입니다. SK가 삼성전자가 닉스한테 추월당하자 이재용 회장 꿈에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나타났답니다. 생전에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 산업을 하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그러면서 생각을 바꿔서 추진하자 그랬죠. 그랬던 이건희 회장이 아들 꿈에 나타나서 SK 최태원은 그것도 바꾼 사람이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농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서 아마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회장 꿈에 나타난다면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바꾼 그도 꼼짝 못하게 한 사람이다. 정신 차려라. 이럴 것 같습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가 오범이죠.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가 재판을 어떻게 사법부를 비틀었는지 판사들이 알아서 헌법조항을 마음대로 해석 개헌을 해서 재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특검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상상도 못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가인 이재용, 최태원을 능가하는 사람이죠. 그가 지금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사기로 보입니다.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재명 정권의 시그너처 사업이다 그랬는데 저는 시그너처 사기를 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SK하고 삼성을 콕 찍어서 한 거는 그동안 두 기업의 주가가 엄청 올랐죠. 국민연금을 가지고 전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낸 국민연금 가지고 주가를 떠받치도록 했으니 그 대가를 내놔라라고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김용범 씨가인가요? 정책실장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노조원들이 성과급을 요구해서 몇 억씩 받아갔죠. 그러니까 국민도 받아야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오늘 발표를 보면서 제가 봤어요. 정리한 걸 보니까 호남에 800조, 충청에 400조, 호남은 900조구나. 896조니까. 충청에 392조, 영남에 270조 이렇게 투자된다고 하는데 좋아요. 수도권은 배부르니까 없다고 치자. 근데 강원은 아무것도 없니? 제주도 아무것도 없고 제주는 저 별도로 섬나라니까 없다고 치는데 왜 광어는 국물도 없니? 그러니까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게 저는 절대로 정청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당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3분의 2가 호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죠. 3분의 1이. 그리고 전국 각지에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호남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압도적으로 키운다 그러면은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이 추천한 김민석을 뽑겠죠. 당권을 지기 위해서 이 장난을 치는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에는 상대적으로 호남세가 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정부라는 게 이 경제를 키우려면 기업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해야 됩니다. 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입니다. 근데 자유 경쟁만으로 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발 독재 시절 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직접 재벌 종수를 하고 협상을 해서 뭘 하도록 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큰 나라에서는 정부가 어느 기업을 콕 찍어서 하게 되면 그건 반드시 부정당 거래가 되죠. 제가 몇몇 공기업에서 부정당 거래하는 거를 깊이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부정당 거래, 독점. 독점은 굉장히 막아야 되죠. 지금 독점과 부정당 거래를 하라고 이재명 정권이 부추기고 있어요. 불법입니다. 상당한 불법입니다. 자, 반도체 팹, 피지컬 AI, 로봇이죠. 그 다음에 AIDC. DC는 데이터 센터니까 AIDC는, AI는 다 아시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전국에 만들자. 반도체 팹 공장을 전국에 만들자. 전국이라 그래봐야 호남입니다. 호남 중에서도 이제 전남하고 광주가 통합해서 광주특별시가 있죠. 광주입니다. 광주. 전북은 빠집니다. 하도 호남에 대한 투자가 쏟아지니까 삼성 회장하고 SK 회장이 알아서 경북에도 하고 충청에도 한다 이런 발표를 덧붙인 거죠. 근데 아주 웃기는 게 이재명 대통령 두 회장한테 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사진 다 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폴더 인사를 합니다. 장난치는 걸로 안 보이세요? 장난으로 안 보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큰절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러면은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길래 서서 인사하는 걸로 했다. 대통령은 정말 그들한테 굉장히 감사한다 그랬고 이 대통령은 두 사람을 국민영웅, 국가영웅으로 불러드리고자 한다라 그랬습니다. 국민영웅, 국가영웅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저는 이북입니다. 이북에서는요, 영웅 칭호를 잘 줍니다. 영웅 칭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가장 센 게 공화국 영웅입니다. 두 번째가 노력 영웅입니다. 아니, 영웅을 주는 거는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공화국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에 묻지도 않고 이재명 쥐가 누구 마음대로 두 재벌 회장을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그래요. 왜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북이에요? 공화국 영웅 칭호 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동권적 마인드에 익숙한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거죠. 물론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보수파가 뭔가 하려면 이 좌빨들이 달려일어서 극렬하게 막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때 우파 정부가 많이 추진을 해서 국가 발전을 한 걸 배합한 좌파들의 반발이죠. 근데 좌파 정권이 하게 되면 이 좌빨들이 반대를 덜해요. 가장 유명한 것이 그렇게 노력했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노무현 정권 때 결정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보수 정권이 하면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던 이 좌빨들이 그때는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제주에 해군 기동함대 기지를 만든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것도 노무현 정권 때 전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으니까 이걸 놓치지 말고 AI 공급망 핵심 거점을 만들자. 이거는 좋아요.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있어서 이걸 한다 그러면 좌빨들이 환경 오염 용수가 부족한 호남에 뭘 짓느냐 하면서 벌떼같이 대들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했기 때문에 좌빨들이 덜 대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가든 안 가든 이제 좌빨들도 반대를 못했으니까 반도체와 AI 산업 또 휴머노이드 하는 사업을 키우는 공감대가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아주 웃긴데 이재명 정권이 RE100을 하려고 그러죠. RE, 영어의 R, Renewable Energy의 약자입니다. 재생에너지, 100은 100%예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100%로 전기를 생산하자는 게 RE100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K원전 없이 야야할 시대 없다는 책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안 됩니다. 지금 호남에다가 태양광 풍력 깔아놓고 바람연금 햇빛연금 준다 그러는데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을 하는데 대형 원전을 지으면은 자기네 정책 바꾸는 게 되니까 대형 원전 짓는 거는 경상도 영덕에 원래 짓기로 한 거 문재인이가 없앴던 거 살려주고 호남에는 소형 SMR을 짓겠답니다. 진짜 광주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AI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요. 전기가 어마어마 필요하니까 SMR이 아니라 APR 1400을
지금 영광에 6기의 기지가 있죠. 근데 거기는 되게 이제 1000메가짜리인데 그런 거를 한 15개 세워야죠. 근데 그건 안 하고 SMR로 하고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겠대. 풍력과 태양광은요, 햇빛 쫄일 때, 바람 불 때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생산을 못 하죠. 이걸 간헐적 발전원이라 그래요. 발전이 했다가 못 했다. 그러면 발전을 안 할 때도 반도체 공장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아주 일정하게 써야 됩니다. 간헐적 전원으로는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필요한데 이 배터리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지금도 간헐적 발전원은 생산 단가가 높은데 배터리까지 집어넣으면 지금 3배가 높은데 10배, 100배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전을 지어야 되는데 원전은 지들이 싫어하니까 SMR을 짓겠대. SMR은요, 용량이 작아요. 그걸로 조금만 해서 많이 깔 필요 있어. 큰 거 하나 뚝뚝뚝 짓는 게 낫지. 이걸 계획을 발표해도 이렇게 못되게 발표합니다. 용수 부족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호남권에서 아마 가장 큰 공장은 광양제철일 겁니다. 광양제철이 포항에 있는 포철보다 큽니다. 그럼 광양제철은 물을 어떻게 만드나? 그 순천인가 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제 저수지 이름은 잊어먹었습니다. 찾았었는데 대야저수지인가? 거기에서 물을 갖고 와요. 근데 가뭄이 심하면 여기는 말라버립니다. 그 물은 순천이나 뭐 그쪽 사람들도 써야 되고 농업용수로 써야 되고 그래서 주암댐 물을 또 연결합니다. 주암댐 물은 이 저수지보다 10배 내지 15배 큽니다. 근데 주암댐 물은 광주 시민도 먹어야 되고 전남도 전체가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부족해요. 가뭄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은 그 광양 쪽에 가면 발전소들이 있죠. 발전소가 이 바닷물을 끌어갖고 와서 석탄을 떼가지고 증기를 만들어서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그 전기를 식혀야 되잖아요.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씁니다. 그 냉각수가 비교적 깨끗한 물이죠. 그거를 다시 바다로 흘리는데 그거를 받아요. 이 냉각수는 발전소에 들어갔던 냉각수는 물이 좀 뜨거워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냉각시켜주느라고. 그걸 뜨거운 물이니까 에너지를 덜 집어넣어도 끓게 할 수 있죠. 끓이면은 소금기는 안 올라가고 물성분만 H2O만 올라가서 증기가 그걸 식히면은 물이 되죠. 이게 해수 담수화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수 담수화를 해서 광양제철을 돌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광양제철은 물이 부족해서 해수 담수화를 합니다. 그럼 포항제철은 어떻게 하느냐? 포항제철은요, 거기도 그 부근에 있는 저수지를 막아서 우선 가까운 데 걸 씁니다. 근데 그 물은 포항 시민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가물면은 모자라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뭐 영천댐인가 그걸 쓰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저기 안동댐에서 결국 안동댐이 가장 큰 물줄기입니다. 포항제철은 그래도 낙동강이라고 하는 큰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 포항 포스코가요, 물 부족하고 또 수소환원 제철을 하기 위해서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면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월성원전 민주당 정부가 폐쇄시킨 거 자기한테 주면은 그걸로 돌려서 전기 생산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잖아요. 그걸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아직 허가 안 해주고 있죠. 호남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지으면 물과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이 물은 지금 마련할 방법이 마땅한 게 없어요. 결국은 한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15개가 아니라 한 20개 지어가지고 바닷물을 해수 담수해서 써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번다면 좋죠. 태양광이니 뭐니 이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은 발표 안 했어. 그리고 이 정부라고 하는 거는요, 독점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면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지만은 정부가 하는 거는 원래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적지를 골라서 거기가 발전할 수 있도록 SOC를 지원하는 거예요. 도로 닦고 원전 만들고 댐 만들고 촥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그 짓은 안 하고 기업들 직접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오바입니다. 이거는 정부가 부정당 거래를 하는 거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지난번에 새만금 개발도 현대차 보고 하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떡떡 넘기면은 나중엔 재벌이 어차피 이재명은요 앞으로 4년 있으면 야인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재용과
정의선, 최태원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들이 훨씬 셉니다. 이렇게 재벌한테 휘둘리면은 대한민국은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기업을 감시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를 꺾고 민주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 전에 이재명 잡아놓고 할 때, 그때 민주당, 박근혜 탄핵하고 할 때 민주당 기업들을 혐오했잖아요. 제가 그때 찾아보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기업인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제일 나빴어요. 가장 존경하지 못할 집단으로 기업인들을 꼽았더라고. 그런 분위기 만들어놓고 지금은 이용합니다. 언제 이 민주당 정권이 기업 프렌들리 했나요? 노조 프렌들리 했지. 근데 왜 이러고 나와? 왜? 민주당 당권을 구하려고. 그래서 make 호남 great again. 호남 사람들을 갖고 놉니다. 물론 호남에서는 이번에 지역 발전할 기회가 왔으니까 좋아하지요. 광주특별시에서는 5조 원의 돈을 대겠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역이 호응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다라고 그랬는데 지역이 호응하기에는 구미시도 호응했어요. 자기네 산업단지를 평당 1,000원에 분양하겠다. 이것도 거의 공짜죠. 물론 이번 발표에 구미에 가겠다 하고 삼성이 발표는 했습니다. 하여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물통은 강입니다. 강이 큰 강일수록 물통이 커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강이 한강하고 낙동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여기 많이 몰린 거예요. 물을 써야 되니까. 충청 이남에는 강들이 짧아요. 지세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농업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인데 물이 부족하니까 농업용 댐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건데 그 농업용 댐 중에 하나가 새만금 사업인데 그걸 결사반대했던 게 누굽니까? 그 지역의 환경단체 아니에요? 지금 환경단체 사람들, 제가 지난번 영도에 가서 영도에 원전 만들자고 할 때 반핵단체, 환경단체 와서 대판 대들기에 저도 소리 지르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들 지금 다 청와대에 몰려가서 왜 청정지역 호남을 망치려고 하냐, 데모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좌빨들아. 네, 아주 시그너처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권을 쥐고 권력을 끌고 가고 이재명이 감옥 안 가고 그리고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작업입니다. 참 제가 앞선 방송에서 살다 정청래를 밀어주는 세상을 봤다 그랬는데 정말 이재명이 어떻게 기업 프렌들리 합니까? 대단한 결정으로 대단한 변화를 줘서 이재용을 능가하는 최태원 회장인데 최태원, 이재용을 능가하는 또 다른 희대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는 말로만 나불나불입니다. 최태원과 이재용은 자기 선대의 적선이 쌓여서 뭔가 쥐고 있지만 이재명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찍어준 표 때문에 권력을 가진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 근데 거기에 그들이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에 끌려가는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참 가장 한심한 세상인데 물론 그런 장난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산업하고 AI 또 원자력 키우는 계기는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사기란 거는 분명히 알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시그너처 사기, 이재명발. 이재명이 살기 위해서 공소 취소도 당하고 권력도 쥐기 위해서 시그너처 사기를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